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강경현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 소상공인들부터 큰 기업의 교육과 목표 관리까지 다양하게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요즘에는 특별하게 스타트업 작은 회사에 B2C 브랜드를 런칭하고 브랜드 플레이하는 그런 컨설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B2B라고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이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박리담회라고 많이 하죠. 특히 유통의 경우, 다른 경우도 있지만 수익률, 마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대표님들이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B2C로 전환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들, 제가 약 10년 전부터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성과 관리, 목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잡혀 있고, HRD, HRM, 그리고 목표 관리, 문화 관리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토대로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활동들 하나씩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가 수익이 안 나오면 가장 큰 비용부터 잘라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런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 체계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수익을 어떻게 만들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B2C 브랜드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숫자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그 H만두라는 브랜드는 제가 처음 이제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매출이 한 89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제 2년 좀 넘은 3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함께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제가 컨설팅을 종료할 때쯤에는 매출이 한 170억, 180억까지 이제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굉장히 막역해서 여쭤보는데 200억을 넘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녹용 브랜드도 제가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 B2C 사업이 아예 브랜드가 없었고 매출이 없었죠. 지금은 최근에 월 매출이 6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연으로 따지면은 거의 7억 정도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도운 것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녹용 브랜드가 있는데, 식품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엑스컬리, 그런 브랜드에도 런칭이 됐어요. 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장을 잘 분석했고요. 그리고 그 타겟을 좀 명확히 잡았고, 그러하여금 이제 컨셉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상품 기획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컬리라는 그 채널을 들어가서 이제 제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컬리라는 쪽에서 이 녹용 제품은 굉장히 프리미엄하게 플레이가 됐습니다. 프리미엄하게 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겠다 시장 조사가 돼서, 저희가 이제 보자기 포장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을 좀 곁들여서 시장에 맞게끔 좀 제품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컨셉을 잘 잡았어요. 잘 잡은 게 뭐냐면, 아까 그 프리미엄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컬리가 이제 샛별 배송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 컨셉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컬리에 들어가서 동종 제품을 살펴봤더니 프리미엄 제품은 굉장히 비싸고 또 저가형은 완전 저가, 이 사이에 컨셉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한데도 실속으로 중가 정도로 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그 가격으로 구성을 해서, 퀄리티는 고가이지만 가격은 중가인 그런 컨셉을 조금 수립을 했습니다. 컬리 외에도 쿠팡이나 그런 채널들에도 다 입점을 시키고, 유명한 그 입점시켜야 되는 브랜드도 있죠. 카카오로 시작되는 그런 채널이라든지 그런 채널에도 입점시키기 위해서 계속 컨셉, 시장조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단계로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컨설팅을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강점이 있고,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로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좀 했어요. H만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만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좀 강점을 살렸고요. 그리고 녹용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재료를 해외에서부터 농장부터 관리해가지고 퀄리티 관리를 해서 들여왔고, 모든 약들을 다 다루고 있었어요. 유통으로요. 그래서 한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잘 납품을 하고 있는 B2B로서
그런 약재의 퀄리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T 김치 회사도 이제 진행했었는데 거기는 비법 육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딴 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재 낸 물을 좀 사용해서 하는 그런 레시피가 다양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1단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B2B 사업과 B2C 사업, 제조와 유통, 마케팅, 온라인 판매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셨던 대표님들과 리더의 일하는 방식과 새롭게 해야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가지고 새롭게 알려드려야 하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좀 다양한 브랜드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H만두, 뭐 화장품 회사, 뭐 김치, 녹용 등등 컨설팅을 하면서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브랜드의 컨셉을 잡고 브랜드의 핵심 차별성을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고객의 베네핏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공통된 것을 뽑아서 이걸 쉽게 양식으로 만들면 산업군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브랜드를 컨셉을 잡고 그리고 온라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양식을 제가 조금 개발을 해서 그 양식을 작성하게끔 하고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누구나 쉽게 따라오고 그 모든 브랜드 다 쉽게 온라인 쪽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B2C 쪽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생겼고 방법도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1단계 브랜드 시메트리 모델은요, 말 그대로 브랜드의 컨셉을 잡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 브랜드 컨셉의 양식의 요소를 조금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가는 우리 제품이 필요하겠죠. 그 제품의 퀄리티나 그 제품의 특징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작성하게 돼 있고, 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우리 고객이 어떻게 만족을 할 거냐,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이냐의 개념까지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판을 작성하면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양식이 바로 브랜드 컨셉 보드, 브랜드 시메트리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T 김치 회사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경영진이 생각하는 브랜드 컨셉과 제조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또 온라인 마케터가 생각하는 브랜드 컨셉이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시메트리 모델을 작성을 통해서 모두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시메트리 모델은 브랜드가 없는 기업에도 필요하지만 브랜드가 있는 기업에도 한번 우리 브랜드를 제대로 세팅한다 라는 개념으로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SNS 컨셉 보드는 실무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감각 있고 이 SNS를 잘 관리하는 경력자들, 그런 관리자들은 누구나 쉽게 그냥 SNS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했던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SNS가 없는데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있어도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우리 브랜드 컨셉을 녹이고 브랜드 슬로건을 이 SNS에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색감, 어떤 콘텐츠, 어떤 주기로 이 콘텐츠를 이 SNS에 올리면 고객들과 소통이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정리해주는 양식입니다.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조사가 돼야 됩니다.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출시될 거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야 그게 이제 팔리는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팔릴까 시장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데, 시장 조사 방식은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우리가 원하는, 만약 건강식품이라 그러면 건강식품을 검색하면은 트렌드들이 많이 뜹니다. 썸트렌드나 뷰트랩 이런 프로그램도 사용해도 어떤 트렌드가 요즘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양식으로도 좀 정리해 놨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상품 기획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요소와 키워드를 뽑아서 상품을 기획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선물용 시장의 건강식품의 트렌드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질병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기획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나 몸이 아픈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넣은 상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시장에 분석을 했고 그 시장의 고객들이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로 온라인에 입점이 되고 기획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사몰 기획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그냥 제품만 올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품만 판매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이 계속 재구매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인식하고 우리 브랜드와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영속하는 브랜드의 특징이고 그게 오래가는 비즈니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을 잘 기획하는 게 중요해요. UI, UX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고객 동선이나 고객이 어떻게 이 안에서 온라인에서 움직이는 일을 잘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이 막 정리 안 돼 있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보이면은 사기 싫어질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프리미엄한 백화점을 갔어요. 거기는 VMD가 세팅해 놓은 제품을 심플하고도 고급지고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면 더욱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욱더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제품들 살 겁니다. 그래서 자사몰 세팅, 기획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살 사람도 사게 만들 수 있고요. 한 번 살 사람도 다시 한번 오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약재 회사에 이제 온라인몰을 기획을 했었는데 기획을 색감, 컨셉, 브랜드, 톤 앤 매너 맞춰서 기획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차별성을 자사몰에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작업이 뭐냐면 약재들, 또 수입 약재들을 직접 책임지고 농장에서부터 그 밭에서부터 농작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재료 이력 추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 제품의 일련 번호를 작성을 하면은 어떤 농장에서 얘네가 생산된 건지까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특징을 자사몰에 기획을 해서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사몰이 있는 기업도 이 양식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자사몰을 리뉴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H만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자사몰이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제 니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 H만두는 다양한 만두, 특별한 만두, 특색 있는 만두가 이제 좋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할인할 때의 판매가 확 올랐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님들 다 고민하실 텐데 할인할 때만 팔리고 할인 안 할 때는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니즈를 분석을 해서 어떤 기획을 했냐면 H만두라는 회사는 만두가 100가지가 넘었어요. 180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자사몰에 판매되는 것만 50가지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제품씩 할인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주일에 2제품씩만 할인하면은 1년 365일 할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2제품이 할인을 할 때가 다시 돌아오려면 1년이 기다려야 돼요. 52주니까요. 그래서 할인도 해서 판매도 촉진하되 할인을 기다리면서 기존 매출을 떨어뜨리는 것을 자사몰 기획을 통해서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만두 기획전, 만두 기획 프로모션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어서 월간 만두 매주에 2개 만두씩 할인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리뉴얼하는 브랜드들도 이미 자사몰을 운영하는 회사들, 기업들도 자사몰 기획 양식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마케팅 캘린더는 2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쉽게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온라인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혹은 잘 못하고 계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의 노하우와 경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20년 플레이하신 분들은 딱딱 알죠. 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마케팅하고 이렇게 홍보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서 이 캘린더를 통해서 당장 다다음 달에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바쁘다 보면은 그냥 잊어먹고 그냥 넘어갈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기획을 해놓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 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 홍보는, 페북 홍보는, 카카오 홍보는 한 달 전부터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년에 4번 큰 성수기가 있죠. 그냥 기획하면 돈 벌 수 있는 명절 2번, 가정의 달,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어떤 제품을 내놔도 팔 수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못 파는 건데 그 기획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은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험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이 캘린더를 작성하시면은 쉽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기획부터 홍보 그리고 판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5단계 모델은 B2C 플레이를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분명 치명적인 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빼먹었는데 잘 된다는 거는 운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정확히 보시고 아예 온라인 사업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1단계부터 차근차근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회사의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스터디 한번 해보시길 조금 권유드리고, 이미 브랜드가 있고 온라인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좀 선택해 들으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 프로모션이나 기획 같은 것들을 미리 못한다 그러면 마케팅 캘린더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잘하는데 우리의 브랜드 컨셉이 좀 타겟이 핏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시메트리 모델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으로 필요한 부분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5단계를 다 완벽하게 했다 그런 분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프로로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돼요. 시장의 트렌드에 더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올려서 시장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다시 1단계부터 들어가서 우리 자사몰, 컨셉, 기획, 새로운 상품, 기능까지 추가시키면서 되시면은 그러면 더욱더 발전되는 온라인 사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많은 회사를 이제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공하는 회사,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 두 브랜드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는가. 여러분, 비즈니스 필드 많은 경쟁사, 훌륭하신 대표님들 모두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고 계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고객과 소통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신다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터디하고 난 다 할 수 있어, 다 알아, 쉬워 라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이 5단계를 어떻게 더 버전업을 시킬까? 이런 관점으로 더 고민을 해주시면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온라인 사업을 이루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